우리 옛말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근데 그 요즘에 바뀌었답니다. 돈을 잃으면 몽땅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예도 안 쫓아오고 뭐 건강도 관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삶이 좀 팍팍해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했어요. 자네들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집을 갖게 될 텐데, 자네들 집을 가질 때 부모님들이 자네들 집을 사줄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나? 응답자의 55%가 부모가 집을 사준다고.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집 사줄 수 있어요? 심각합니다. 대답이 다 똑같으시네. 그래서 요즘 아빠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남편 월급하고요, 자녀들 성적 빼고는 다 오른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요즘 인건비 올라가지고 장사 안 돼요. 학생들 똑같아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요즘 살만합니다 이런 분들 본 적이 요즘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면 힘든 건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그 주제예요. 조금 들어가 보면 아까 오아 아나운서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존심과 자존감의 문제를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나 드릴 게 있고, 주문을 2개를 드릴 거예요. 부탁 하나는 뭐냐면, 오늘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돌아가셔서 꼭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애들한테. 그리고 주문 2개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2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을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2가지 질문을 하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미팅 갈 때 여러분보다 예쁜 여자친구 데리고 와요? 미운 여자친구 데리고 와요? 꼭 그렇더라고 보면. 그 남자들도 그래요. 보면 요즘 만나는 어른들 보면 자기 얘기 안 해. 늘 나는 누구 알고 있다, 내가 왕년에 뭐 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의식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내 주제에 뭐가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화를 자주 내고 자주 싸워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타인의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내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반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타고난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 난 부자는 아니야. 근데 있잖아, 난 돈 가진 사람 그렇게 부럽진 않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나지 않은 걸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애 공부 잘 못해. 근데 옆집 애보다는 건강하고 인사성 좋아. 그게 사실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보면 보통 엄마들이 애들 성적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애들 성적은요,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엄마 성적 더하기 아빠 성적 나누기야. 멀리 안 가는 거야. 그냥 그 인정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다음은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안 만납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해. 근데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가리지 않아요. 근데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걸 배워요. 그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죠. 잘 나가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잘 나갈까를 배우는 거예요. 잘 못 나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못했을까를 배우는 거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좋아하기를 기대합니다. 허세가 없어요. 딴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보기를 좋아하는 거죠. 이 2개의 차이예요. 근데 보면 우리는
자존감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되거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비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다 비교하잖아요. 근데요, 비교는 저는 비논리라고 주장을 해요. 논리적이지 않아.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우리 남편은 딴 사람보다 연봉이 너무 낮아. 우리 애는 성적이 낮아. 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그게 난 비참한 인간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교를 보면 그 가운데 이 평균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기에 속해 있습니다. 연봉이든 성적이든 몸무게든. 근데 비교할 때 보면 완전히 주관적이에요. 자, 여러분 남편 연봉 비교할 때 낮은 사람 비교합니까? 높은 사람 비교합니까? 높은 사람 비교하는 거예요. 자녀 성적은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넘수 좋은 사람? 여러분 몸무게는 누구하고 비교해요? 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거로 하면 다 높은 쪽으로 해야지 왜 몸무게는 낮은 쪽으로 하냐고. 이게 자기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를 시작하면 비교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비교에는 모두 패자야. 다 패자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툭하면 비교하고 나를 탓해. 그리고 왜 도전도 못해.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취직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럼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취직했는데 제가 이걸 파는 사람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분들 잘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도와주세요. 그럼 분명히 안 도와줄 거야. 안 도와주면 내가 뭐가 상해? 자존심 상해.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깨야 돼. 그래서 요걸 깰 수만 있다면 누구를 만나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주눅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왼쪽이 자존심인데요. 자존감의 정의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서 읽어보세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남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 여러분 이 자존심의 주인은 누굴까요? 나?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어. 자존심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남이에요. 자, 저기 잘 보세요. 누구한테 굽히지 않고입니까? 누구한테 존중받고 싶어요? 남에게.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게 자존심이야.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 반대 개념이 자존감이에요. 자, 정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소중하게 여겨 자신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자, 이 자존감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존심은 누구? 남. 자존감은 누구? 나. 완전히 반대야. 그래서 이 자존심과 자존감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고 이것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자존심의 최강자가 누군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인물이 있어요. 이 항우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우 하면 뭐 생각나요? 항우 장사. 그죠? 항우 장사. 항우는 실제 대단했어요. 8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70전 70전승을 해. 중국의 최초의 나라가 진나라였잖아요. 그 진의 황제가 진시황이거든요. 그 진나라를 무너뜨린 사람이 항우예요. 대단했죠? 근데 한 번은 항우는 오염에 빠집니다. 한때는 자기의 부하였던 한신과 유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근데 그때 한신의 군대가 30만이 넘었어요. 근데 천하의 항우가요 도망을 칩니다. 한신이 쫓아오니까. 근데 도망을 치다가 포위를 딱 당해. 그걸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사면초가라고 들어봤죠? 맞죠? 사면초가야. 근데 항우는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걸 뚫을 수가 없거든. 워낙 포위망이 대단해서. 근데 항우는 워낙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 포위를 뚫어요. 근데 뚫는 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항우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황제들은 첩들, 후궁들이 많았어요. 근데 항우는 유일하게 자기 부인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부인이 우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우미인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 포위망을 뚫다가 우희가 죽어요.
근데 항우의 시 중에 뭐가 있냐면 역발산 기계세라는 시가 있어. 역이 뭐냐면 힘은 역발산. 그러니까 힘은 산을 뽑는 거야. 역발산, 기계세, 기는 세상을 덮는다. 그 정도로 천하에 당할 자가 없는 천하 최고봉 항우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하나 지키지 못하고 피눈물을 뿌리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게 중국의 경국 중에 패왕별이 아시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네, 그 패왕별이에요. 그리고 눈물을 뿌리면서 이제 도망을 쳐요. 그 치다가 이제 강을 만납니다, 항우가. 그 강이 오강이라는 강인데 이 강을 못 건너면 항우는 죽는 거예요. 뒤에는 한신이 쫓아오니까. 그때 항우의 그 수십만의 군대가 도망가고 죽고 남은 사람이 26명밖에 없었대요. 뒤에는 한신이 오죠. 죽기 직전에 항우의 옛날 부하가 배를 갖고 나타납니다. 장정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대왕이시여, 이 배에 오르세요. 이 배만 타면 여기만 건너면 저기가 대왕의 나라 강동 아닙니까? 거긴 아직도 수십만이 있으니까 다시 와서 유방을 죽이면 돼요. 이 배에 오르세요. 난 배 안 탈 거야. 내가 지금까지 8년 동안 70번을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넘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전쟁에 패한 거 알 거 아니냐? 나는 자존심 상해서 이 배 안 타. 그리고 그래서 항우는 자기 칼로 자결을 해버려요. 근데 그때 항우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1살이었어. 그거밖에 안 됐어요. 이게 31살의 항우의 얼굴입니다.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죠? 예. 이게 31살이었어요. 그 두보라는 시인 아시죠? 원아원 선생. 두보, 중국의 유명한 시인. 근데 그 두보가 그 항우의 죽음을 놓고 시를 썼어요. 전쟁하는 사람이 이기고 지는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항우가 31살 때 한 번만 이거를 참았더라면 중국의 역사는 뒤집혔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항우의 문제는 뭐냐면 밖을 보는 눈만 발달된 거야. 주인이 누구예요? 남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가면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가 주인.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가서 도전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아예 안 가. 자존심 상해. 왜? 가면 거절할 거야. 이거예요. 주인이 누구? 남. 이게 자존심의 정입니다. 그 반대가 자존감인데요. 자존감의 최강자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신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신 장군 아시죠? 근데 한신은 원래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았어요. 너무 가난했거든. 근데 이 가난한 한신이 이제 얻어먹고 살다가 얻어먹을 때 항상 저 뒤에 차고 있는 게 장도라는 칼이에요. 긴 칼 있죠, 긴 칼. 그러다 불량배한테 한번 걸립니다. 야, 너 일로 와봐. 너 거주 주제에 칼 차고 다녀? 우리 무사들 창피하게? 네가 무사야? 나도 무사인데? 그럼 잘 됐네. 오늘 한판 붙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죽어. 난 명분 없으면 안 싸워. 해? 안 해. 안 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죽기 싫으면 선택을 해. 칼을 들어서 나랑 싸우든지 아니면 개처럼 내 가랑이 살 키워가. 그럼 내가 널 용서해 줄게. 근데 한신은 그때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뭐 너를 얼마든지 죽일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죽이지는 않을 거야. 왜? 너보다 내가 더 소중하거든.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를 개처럼 기어서 지나가죠. 온 동네 사람들이 한신을 비웃어요. 아니 저런 불량배사 가랑이를 기어가냐. 죽든 살든 해야지. 비웃음을 받으면서 자라는데 처음에 한신이 얘한테 갑니다. 항우한테. 근데 항우는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한신이 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용을 안 해. 이제 중요한 자리를 안 줘. 그러니까 한신이 거기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의 적수였던 유방한테 가죠. 그러니까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 중에 항우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의 고조가 유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기는 기원전 200년 전 얘기예요. 그로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 무려 420년 동안 중국을 지배하는 최장기 황제가 탄생한 그게 한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한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은 천하를 통일했잖아요. 그 자기를 도왔던 장군 중에 제일 큰 공을 세운 한신한테 그렇죠. 선물을 딱 줘.
나라를 하나 딱 떼어주는 거야. 너 가져라. 근데 그 나라가 자기 고향이 속해 있던 초나라의 왕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한 일이 자기를 가랑이 사이로 격하겠던 불량배를 잡았어요. 오아나운서님 같으면 그 본인이 한신의 아나운서님이 예, 예. 그 불량배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할까 이거를? 너무 통쾌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뭐 생방송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리얼하게. 나를 기억하냐고 했을 것 기억하냐고? 같아요. 예. 너무 얌전해서 저래. 아. 저 같았으면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죽이지 않고 여기 기억하게 한다면 죽였을 것 같아. 아우,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시는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얘기를 해요. 네가 옛날에 그랬지. 너를 죽이든지 네 가랑이 사이를 기억하라 그랬잖아. 내가 네 가랑이 사이를 기억한 이유가 뭔 줄 아냐? 그 여러분 초한지에 읽어보면 저 장도는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한신의 칼은 당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항우 그러면 장사 몸이 항우 장사 아시죠? 몸이 크고 이런 거. 근데 기록에 의하면 항우의 키가 얼마였냐면 8척이었어요. 8척이 얼마냐면 요즘으로 하면 2m 40이야. 그렇게 컸어요. 거인이네요. 거인이었죠. 물론 그땐 진나라 때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간 좀 작았는데 지금 태어나도 1m 90은 돼요. 근데 그때 중국 사람들이나 로마 병정들은 1m 50이었대요. 근데 그 190이니까 얼마나 커요. 근데 한신의 키가 얼마였냐면 8척 반이었어요. 항우보다 더 컸어요. 진짜요? 진짜로.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불량배 잡아놓고 그러는 거야. 나는 내 칼은 당할 자가 없고 나는 항우보다 몸이 더 큰데 내가 그때 너를 안 죽인 이유가 뭔 줄 알아? 너는 나한테 이론의 가치도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이론의 가치도 없는 너를 가랑이 사이로 격하라는 그 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너를 죽였다라면 나는 평생 살인자로 도망 다니다 인생 끝냈겠지. 근데 내가 너를 안 죽일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 뭐였어요? 기억하는 거야. 물론 난 알고 있었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날 비웃겠지. 근데 난 괜찮았어. 난 존중받으면 됐거든. 누구로부터? 나로부터야. 여러분 한시는 안을 보는 눈이 발달자. 내가 주인이야. 주인이 누구예요? 자존심은 주인이 누구야? 남. 자존감 누구예요? 나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전해주란 얘기예요. 네 주인이 누구냐? 너냐 남이냐? 이것 때문에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CEO분들 강의할 때 이 질문을 합니다. 자존심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여쭤보는데 다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다 달라요. 근데 한 분은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인데 본인 자존심이 2조 5천억이에요. 또 분이. 기준이 뭡니까? 자기네 회사 시가총액 기준이에요. 그 회사가 2조 5천억짜리야.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오아나운서님. 네. 자존심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그 집값을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뭐 연봉 자존심의-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죠? 그 얘기를 연봉? 하시니까 글쎄 자존심의 가치는 그 저 스스로의 가치일 것 같아요. 이 똑똑해서 이게 문제라니까 제가. 그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연봉이나 뭐 재산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이 가치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때 가치가 생기냐면 거래가 될 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죠. 거래가 될 때. 자, 물 요만한 거 한 통 우리 슈퍼에서 사면 한 1,000원쯤 할 거예요. 네. 제가 산행을 하다가 갈증난 상황이 왔어. 물 한 통에 10,000원에 판대. 제가 살까 안 살까요? 사죠. 이 물의 가치는 얼마예요? 10,000원이야. 10,000원으로 거래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이해하세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 주고 살 것 같아요? 아유 뭐 그게 뭐 가치가 있다고 돈을 주고 싸겠어요. 남들은 1원도 안 줘요. 안 그렇네. 산다니까. 그렇네요. 근데 우린 거기에 뭘 걸어요? 전체를 목숨을 거는 거야. 야, 그러네. 아주 지혜로운 거죠? 뭘 지혜로운 거예요? 바보 같은 거지. 왜 거기에 목숨을 거냐고. 그렇네. 그걸 다 찢어버려야 돼. 그게 자존심이에요. 대신 무장해야지. 뭐로? 자존감으로. 주인이 누구? 나. 남이 아니라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어떤 그 만찬 자리에 가서 모 회장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지점장네 집을 보름 동안 찾아갔대, 새벽에. 그래서 지점장 나오면 인사하고 차 문 열어서 태워주고 이걸 보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참석했던 한 사람이 묻는 거야, 젊은 사람이. 아니 회장님 자존심 상하지 않았습니까? 뭔 자존심이야 이 사람아.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 은행 지점장이야. 내가 은행 가서 안 빌려주더라고. 그래서 나 집으로 찾아간 거야. 사업하는 사람이 지점장 찾아가 돈 빌려달라는 게 뭔 자존심이야 이 사람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감전된 듯한 느낌이 오더라니까.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보면 특히 그런 크게 성공한 분들은요. 불치하문이라는 게 있어요. 불치. 이 치가 뭐냐? 수치스럽다 할 때 그 치예요. 그러니까 불치, 수치스러운 게 없는 거야.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하면 달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라 이거죠. 불치,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면 가서 달라고 그러지. 왜 그러냐? 우리가 여기선 분명하게 자녀분들한테 그걸 전해주셔야 돼. 네 주인이 누구냐? 이게 영업사원들 판매 성공률이에요. 저는 강의할 때 보험이나 그 화장품이나 자동차나 이런 네트워크나 그런 많은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는데 한 번 포기하고 집에 간 저 52%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48%만 남았죠? 뭐 때문에 집에 간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간 거예요. 5번 갔더니 80% 성공하더래요. 저 사람 뭐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자존감이에요. 주인이 누구냐의 차이예요. 누구냐? 너냐? 남이냐? 한 번은 미국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이 뭐냐면 그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모아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뺨에다 무서운 흉터를 그려준 거야. 가짜 흉터예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걸 그려준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그 느낌을 우리한테 얘기해줘라. 그 미션을 받았어요. 이제 나가기 직전에 거울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무섭죠. 진짜 흉터 같은 어딨으니까. 이렇게 그린 거를 이제 흉터 보고 내리게 한 다음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대로 나가면 지워질 수 있으니까 거기다 파우더를 좀 발라드릴게요. 근데 파우더를 바르는 척하고 흉터를 지워버렸어. 여기 흉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와서 이 교수들한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완전 가관이에요. 교수님, 전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특히 제 흉터를 뚫어져라고 쳐다보는데 전 창피해서 혼났어요. 흉터가 없는데. 그렇지, 흉터가 없는데. 오.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자격지심이라 하는 거예요. 버려라. 남들은 관심도 없다. 저는 고향이 바닷가예요. 충청도 태안에 가면 말리포 해수욕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떤 무서운 일이 있냐면 여러분 태풍, 폭풍 칠 때 있죠? 그 파도가 집채만 해요. 뭐 아파트로 치면 2, 3층짜리야. 꽉 가서 바위를 팡팡 때립니다. 무서워요. 그 팡 때리면 물결이 팡팡 튀잖아요. 그게 저 격자예요, 격이. 저게 파도가 팡팡 바위를 때리면 튀는. 얼마나 그 팍 힘들게 가서 때리겠어요. 때리면 얼마나 아파요. 격지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저걸 누가 때리는 거야? 지가 때리는 거예요. 그게 자거든. 자격지심 버려라. 내가 어디 가서 거절당하는 거 우리 걱정하죠. 남들은 관심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남들은 관심도 없다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제 얘기를 동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 근데 어차피 선택인데 제가 선택 얘기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종교 얘기를 한번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린 종교가 다 다르죠. 크리스찬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분 중에 혹시 IS 있어요? IS? 아니요. 없죠? 예. 있으면 자, 손 들겠어요, 그렇지. 교수님. 자, 모든 종교 핵심은 하나입니다. 천국이 있다야. 모든 종교는. 자, 천국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살았을 때 착한 일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겠죠. 그죠? 근데 안 믿었던 사람 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자, 보자고요. 살았을 때 착한 일하고 기도했어. 죽어서 갔더니 천국이 있더래. 이 사람들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죽어서 갔더니 천국이라는 게 없더래. 이 사람들 어디 가는 거야? 지옥 아니에요. 꽝이야.
그러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지옥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기도 안 했어. 죽어서 갔더니 천국이 없더래. 아, 그건 뭐예요? 꽝이야. 근데 죽어서 갔더니 천국이 있더래. 근데 기도 안 한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천국 갔겠지. 기도 안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자, 이걸 오늘 예와 묶어보자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존감 가져라. 왜 못 갔냐? 자, 한 번 붙었어. 그랬더니 진짜 갔더니 하더래. 자,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성공. 성공이야. 근데 갔더니 못 하더래. 이거 뭐예요? 실- 꽝이야. 꽝. 자, 자존심 때문에 포기해서 못 갔어. 갔더니 못 하더래. 이건 뭐예요? 꽝. 근데 갔더니 하더래. 도전 안 한 나는 뭐예요? 실패. 실패. 이 둘 중에 하나는요, 성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패가 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저는 사람을 세 부류로 다루는데 패자들은 선택 옵션이 없어요. 맞죠? 자, 중간자들은 어때?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죠. 뭐 할 수 없다면 뭐 해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승자들은 기가 막혀요. 즐길 수 없다면 피해. 그러니까 승자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즐거운 것만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야. 이게 승자들한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근데 보면요, 여러분 승자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자, 여러분 깨놓고 보시자고.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분들이 노는 게 좋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노는 거. 노는 게 좋죠. 자,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했어? 그 나중에 뭐가 남아? 싫어하는 게 남아. 이게 패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일할 때 안 한 거야. 자존심 상해 도전 안 할래? 안 한 거야. 하기 좋아하는 건 안 하는 거야. 나중에 뭐가 남아? 싫어하는 게 남아. 그랬더니 둘 중에 내가 싫어하는 걸 먼저 해서 나중에 뭐가 남아? 좋은 게. 좋아하는, 이게 승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승자들은 늘 좋은 일만 처음부터 고통스러운 일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승자나 패자는 고통의 양이 똑같아요. 대신 위치만 달랐어. 패자들은 고통의 위치를 어디로 옮겼어요? 뒤로 옮긴 거야. 앞에 안 한 거야. 자존심 상해? 미뤘어. 나중에 고통스러운 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승자는 가만히 봤더니 그걸 어디로 옮긴 거예요? 앞으로 당긴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전 보면 인생 전체로 보면 승자든 패자든 인생 고통의 양은 동일하다. 저는 그걸 인생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같더라 이거지. 근데 힘든 걸 먼저 해. 그럼 나중에 달콤함이 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진감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 힘든 거 안 할래. 난 나중에 할래. 그 사람한테 반드시 눈물을 흘리는 게 와요. 그게 바로 흥진비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그 얘기하세요. 제가 우리 가천대학에서 학생들 제 수업 들을 때 꼭 그 얘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 얘기하지 않아요. 넌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고진감래 할 거니 흥진비례 할 거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비우고 뭔가를 채워가는 건데 자존심은 비우고 자존감으로 채우면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자존심을 비우면 자유가 내 거야. 왜? 남들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자존감을 채우면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간단합니다. 자존심을 비우고 뭐를 채워라? 자존감을 채워라. 그 인생이 누구 거다? 내 거다. 이 얘기를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꼭 전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해주실 수 있죠? 네.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오늘 교수님이 들려주신 강의는 정말 우리 아이한테 다시 한번 네.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강의였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